소유는 그냥 처분권이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거리 문제다. 어, 내 새끼 이러면은 내가 걔를 뭐 어떻게 뭐 이 학원 보내고 뭐 용돈 주고 뭐 이거 시키고 이런 게 아니고 나랑 그냥 가까이 산다. 이게 물리적 거리만이 아니라 감정적 거리가 중요하다. 감정적으로 내 아들이 멀리 있는데 내 새끼 이러면 이제 정서적으로 되게 가까이 느낀다. 마리노프스키가 대단한 다작가네요. 다작가고, 음, 그, 마리노프스키의 글을 공부를 많이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많이 하면 좋을 것 같고, 마리노프스키의 이 책, 다음 책이 하여튼 서태평양의 항해자들이 가진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런데 좀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이 책과 서태평양의 항해자들의 관계라든지, 말로브스키의 전반적인 관심은 특히 그 성문제 성, 미개사의 성과 관습, 그러니까 되게 개인적 관계에도 관심이 되게 많고, 말로브스키에 관심을 두는 범위도 되게 전방위적인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언어 문제를 해결하는 언어란 뭘까에 대한 말로브스키가 생각을 정리하는 그 과제가 아주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언어는 실행, 관계, 권리 이런 게 관련되어 있고,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내가 뭘 할 거가 있다라고 해서 여기 좀 소략하게 얘기한다는데요. 자, 그러니까 마법은 법적인 권리 문제랑 무관하지가 않다. 이런 것도 이제 재밌는 부분이죠. 마법술은 뭐 따로 놀고 그런 게 아니다. 2번, 이제 소유권인데요. 가장 광범위한 의미에서 소유권이라는 추상적인 개념, 곧 인간이 사물을 이용하고 처분할 권리를 나타내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그럴 권리가 없죠. 그러니까 소유권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 인간을 주어로 놓고 생각을 하는데 만물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번이 소유에 대한 일반 상식, 그러니까 유럽식 상식. 그렇지만 인간이 사물 혹은 환경의 한 부분, 우리는 소유가 이게 부분적 관계인데 부분이 시간적 부분일 수도 있고 물리적 부분일 수도 있죠. 그래서 잠시 그런 수많은 언어적 도구가 있다. 이 소유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개념을 바꿔보자입니다. 소유라는 개념을 3번. 소유 대명사. 수많은 관계가 있는데 오케이 선생님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자, 1번이 우리는 402쪽 키리위나어에서 중요한 구별을 통해 일정한 양의 경제적 정보가 전달된다. 1. 네 가지 유형의 소유격이 존재하는데 그냥 대충 말하면 인접 친밀하다. 소유는 그냥 처분권이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거리 문제다. 어, 내 새끼 이러면은 내가 걔를 뭐 어떻게 뭐 이 학원 보내고 뭐 용돈 주고 뭐 이거 시키고 이런 게 아니고 나랑 그냥 가까이 산다.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이게 참 이게인데 이게 물리적 거리만이 아니라 감정적 거리가 중요하다. 감정적으로 내 아들이 멀리 있는데 내 새끼 이러면 이제 정서적으로 되게 가까이 느낀다. 이래가지고 소유권이니까 이게 핵심은 처분권과 관계가 없다. 그 다음에 처분도 들어가면 처분권은 관계가 없는데 분배랑 관련된 용어가 다양하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 분배라는 단어도 또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402쪽에 가장 가까운 소유는 단어의 끝에 붙는 대명사인데 가깝다. 그러니까 가깝다가 물리적 가까움, 그다음에 정서적 가까움. 그렇기 때문에 의존, 되게 이제 그 관계가 쉽게 떼기가 어렵다. 그런데 거기서 1번이 뭐냐면 시체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성기와 관련된 거는 매우 가깝고 매우 의존적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 치골입, 여자의 섬유 치마 같은 경우는 굴을 붙이잖아요. 신체 부위, 이게 진짜 재밌죠. 신체 부위가 우리는 나의 발, 나의 손, 나의 눈 이러면은 나를 중심으로 똑같은 거리를, 아니, 발이 멀긴 한데, 그, 똑같은 거죠. 내 신체의 부분들에 다
신체에 그 발도 중요하고 손도 중요하고 이 두 개의 차등이 없는데 그렇게 안 돼 있고 성기는 특히 가깝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아니, 저는 성기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치마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아니 이게 좋죠. 성기가 왜 그러냐면 성기나 이렇게 이제 신체의 특정한 부위가 더 가깝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손하고 발이 뭐 어느 게 더 귀하냐 이런 거보다 어느 게 더 가깝냐 이런 표현 참 재밌죠, 재밌어. 그 다음에 특히 만약에 성기라고 하거나 요 부위라면은 그거는 타자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가까운 거니까 더욱더 중요하고 요게 중요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도 네 번째 발가락이 다치는 것보다 이렇게 히프 어디 스크래치 간 게 이제 더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거야. 고통이야 뭐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있고 그래서 가까운 소유 이제 신체 일부 그다음에 친족 그러니까 가족이고 그리고 인간 개성의 일정한 자질 혹은 개성의 부분 그러니까 어 그 내 욕망 이럴 경우에 그러니까 근데 욕망도 뭐 다채롭고 내 정서도 다채롭고 하니까 요거 경우에 이제 어 그 어떤 말을 구라고 붙인다. 그 다음에 요거다 이제 약간 더 먼 게 있는데 아구캄 칼라를 붙이는데 요거는 내가 들고 다니는 거 뭐 나에게 이렇게 이제 여기가 뭐가 빠졌냐면요. 어 그 일단 요게 이제 좀 더 좀 더 이제 뭐랄까 좀 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걸 해석하고 싶은가면요. 그러니까 좀 더 먼 관계라고 한 요걸 해석을 하고 싶은 겁니다. 허리띠는 좀 더 멀고, 나의 치마, 섬유 치마는 나한테 좀 더 가깝고, 아니, 내 배꼽을 가지면 허리띠나 치마나 거기서 거긴 것 같은데, 어떤 거는 좀 더 멀고, 어떤 건 좀 더 가깝다라고 물건에 대해서도 이게 가치 평가하는 거죠. 이런 게, 아니요, 요게 참 재미가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신체도 히프하고 발가락이랑 똑같지가 않고 성기는 뭐 성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친밀해 이런 거고 그러면 뭐 나의 넷째 손가락은 덜 친밀해 이런 거고 몸도 이렇게 다르고 그 이거 어떠십니까 오케이 하세요? 예전에 뭐 외국인인가 누가 뭐 이렇게 종이 같은 걸 이렇게 머리로 이렇게 치고 있었다는 뭐 그 장면이 되게 뭐 어색했다 뭐 이런 뭐 책에서 읽은 것 같은데 그 신체를 어디를 쓰느냐도 뭐 다 다르고 옛날에는 뭐 물건 같은 거 우리는 요새 물건 무거우면 등에 많이 짊어지면 옛날에 머리 위에 올렸잖아요. 근데 뭐 네네네. 그런 것도 되게 우리한테는 어색한 그런 감각이고 좀 다 다르게 쓰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 신체, 물건, 모든 걸 관계적으로 본다에 더 들어가면은 그게 다 같이 평가되고 있다. 이런 거에서 조건이 달라지면 또 다르게 되는 거예요. 유쌤 어떠십니까? 이 부분 읽으면서 옷, 옷에 같은 옷인데 거기에도 이제 거리나 그런 평가가 들어가는 게 흥미로웠는데 어, 그 거의 이제 근데 이제 약간 확장을 해가지고 이제 옷처럼 그러니까 나의 개성이나 기질은 나의 몸 같은 것이고 나의 네, 그 마음의 변화하는 상태들 계속 바뀌는 그런 상태들은 입고 벗고 하는 옷 같은 것이다라고 네. 생각하는 읽을 때 재밌었는데 음, 아, 좋네요, 좋네요. 마음 이게, 자, 이렇게 네. 되고 네네네. 마음 그냥 마음하고 마음의 여러 상태들 이게 동일시 되는 게 아니라 구분되고 또 거리를 갖는다는 게 재밌더라고요. 예, 아주 좋네요, 아주 좋네요. 이게, 자,
구라고 붙이는 거는 진짜 가까운 거에 쓴다. 구. 그 다음에 아구캄팔라는 약간 먼 거에 쓴다. 약간 먼 게 뭐냐면 어, 그 허리띠, 뭐, 내가 들었다 놨다 하는 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기분이다, 기분. 들었다 놨다, 이게 약간 먼 거다. 요것도 참, 진짜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정서 표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각 문화가 어떻게 가져가는가도 참 재밌을 것 같고, 지금 유니쌤 해석도 너무 좋네요. 입고 벗는 거지. 이거 뭐, 이게 그, 감정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류학자로서. 그런데 제가 본 것도 이런 게 또 있었는데, 유리쌤. 일본에 그 마음 일반일 경우에는 또 구를 붙이지 않습니까? 이게 참 재밌어요. 추상명사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약간 추상적 성격을 가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추상적 의미. 요거는 또 가장 가까운 것 같고 만들어. 이게 진짜로, 아, 언어학은 아니, 언어학을 좋아하십니까? 그건 누가 하나? 옛날에 그 제 친구들이 대학원 언어학 가는데 말도 안 돼 재미없는 거 종일 뭐 은는이가 따지고 앉았고 뭐냐 그게 막 이랬는데 역시 이 총량의 법칙이 있는 건지 나도 여기 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은는이가 하고 있고 지금 명사하고 있고 근데 저희 요는 추상 언어가 따로 있고 구체 언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아주 생동감 있는 그 현장성 있는 언어를 가지고 이제 은유적으로 확장을 한다든지 용법을 그렇게 쓴다든지 순서죠. 추상어적 용법이 있는데 이게 가장 가까운 거 가지고 만든다. 이제 이게 재밌었고. 그런데 이 구체적 기분은 조금 먼 단위에서 취급이 되는데 이게 옷처럼이라는 게 너무 좋네요. 이런 건 좀 그러니까 어 우울함이라든지 우울하십니까, 여러분? 음, 예, 우울하고요. 뭐 뭘까요? 이 정서라고 하는 게. 근데 그게 아니, 내 거긴 한데, 내가 지금 그거를 느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좀 더 생각을 하면 이 부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어, 어머니 어떠십니까? 바다 어머니. 요새 어떤 정서를 느끼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고. 그냥 그 출산 관련돼서도 어떤 일본 인류학자가 쓴 책이 있는데, 그러니까 문화에 따라서 감정과 정서가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산후우울증도, 어,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에 있는 어떤 부족에서는 이렇게 기쁜 일에 왜 우울증이 있냐, 약간 이런, 어, 아예 그 단어 자체를 상상할 수조차도 없는 그런 문화권, 그러니까 문화마다 출산과 이런 임신과 이런 게 다 달라진다 해서 그걸 연구한 책이 있는데, 그거 보면서 다 모든 게 문화적이고 환경적이고 요즘에 많이 쓰는 정서적 단어들 뭐가 있죠? 한때 뭐 가스라이팅도 엄청 뭐 많이 썼 음, 그런 게 다 어디서 왔을까요? 그런 단어들이 어느 순간 그렇죠. 쓰여지고 있으니까. 우울증도 사실은 어느 순간 우울증, 뭐 공황장애 이런 것도 어느 순간 물론 있었을 수도 있는데. 있죠, 있죠. 그 박지원도 우울증 자심하셔가지고, 그래서 북경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우울증 그러고서 막 묘비면만 쓰신 데도 있고 유신도 우울증이 심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정서라고 하는 게 근대적인 것은 아닌데 그걸 언어로 이렇게 이제 포착하거나 어떤 삶의 체계 안에 정서를 가지고 작업을 많이 하는 시대이기는 한 것 같고 여기 문화마다 다른다 이런 표현이 이제 그래서 중요한데 유리쌤하고 이제 연아쌤 말씀을 제가 받아서 정리를 하면은 이 정서도 우리 사회에서는 그 정서가 그러니까 내가 우울해지 않습니까? 내가 우울해? 그러니까 정서를 내 거로 가져가는 거죠. 이것도 크게 보면은 소유담론이랑 관련이 있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정서가 아프다 또 이러잖아요. 이게 아프잖아요. 우울증이라든지 이게 치유 대상으로 또 중요하게 오고 뭐 정서 지능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서라고 하는 감정이 되게 중요한 감정화된 사회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근데 요게 그 책 제목이 감정화된 사회 같고요. 감정이라고 하는 사회, 감정론이 그러니까 소유론이라고 하는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출발시켜 보면 이 102쪽에 감정이야말로 벗었다 입었다 하는 옷 같은 거다라고 하면은 소유랑 좀 다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 거다라고 주장하기가 좀 곤란한 방식으로 이 사회는 감정을 인정하고 다양한 여기 질투가 엄청난 사회지 않습니까, 여기? 질투 뭐 우리 시대의 질투도 소유욕과 관련이 있죠. 그걸 내가 가져야 되는데 왜 네가 갖고 있어? 이런 건데 여기도 질투가 엄청나게 강한데 감정을 둘러싼 거를 좀 멀리 잡는다. 약간 멀리 잡는다. 요 말이 무슨 말일까를 생각해가지고 유리쌤 어떤 생각이 더 드십니까? 음, 그러니까 이거를 읽을 때 생각했던 거는 이제 옷을 갈아입으니까 뭐 계절에 따라서든지 너무 그렇죠. 더러거나 하면 갈아입으니까 예, 갈아입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거리를 아주 조금이라도 두는 것이 지혜롭다라는 생각 정도만 했었고요. 근데 이제 우울증 같은 우울하다 뭐 그런 감정은 그러니까 치유의 대상이 될 정도로 어, 갈아입지 못하는 갈아입고 싶은데 네네네. 갈아입고 상처가 싶은데, 네. 갈아입어지지 않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그거는 이제 되게 경험 자기가 경험하는 거니까 주변에서도 물론 경험하겠지만 근데 누가 옷을 안 갈아입고 계속 있으면 아유 옷 좀 갈아입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네네. 있으면 띄어지지가 않으니까 의사가 막 많이 필요하고 그런 동화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국경선을 너무 오래 지키다 보니까 말에서 내려지지가 않아가지고 의사한테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그 되게 동화적으로도 재밌는 포인트인데 안데르센이 감정에 대한 얘기를 이제 너무 많이 다루어가지고 뭐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그 끈적하달까 뭐 이렇게 집중형이고 감정을 뭐 백설공주가 억울한데 억울해가지고 자기 혼자 이렇게 창밖을 한참 보고 있다 뭐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 근대 문학 비평 용어로 자기 정서를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게 자의식이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의식이. 그런 게 문학 작품 안에 강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 혼자 뭐 생각을 한다든지 이런 장면 혼자 봐가 이게 내면이 생겼다라고 해서 그 내면 기술법이 근대 소설에는 나온다. 그러니까 근대 이전에는 없다. 자기나 자아 정체감을 정서를 표현하는 능력과 그 확인에서 찾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그제 근대 소설을 설명하는 한 요소인데 지금 요 산호섬 같은 경우에는 좀 멀리 잡는다니까 이런 언어를 쓰면은 아까 율쌤 말씀하신 대로 입고 벗기가 더 쉬울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 성기 치마가 아니고 허리띠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류의 감정 자체를 조금 멀리 둔다죠, 멀리. 이런 게, 어, 중요한 부분 같아 보입니다, 언어적으로. 이런 문화에서는 어떤 정서에 오래 사로잡히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좀 멀리 설정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 기분이 그런데 뭐 왔다 가겠지. 저희 옷을 입는 거랑 관련한 요 세트가 좋네요. 옥현 선생님 어떠십니까? 닐슨 동화들이 참 많이 우울했던 것 같고 거기 있는 남자들이 많이 우울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인상적이네요. 남자들이 뭐 직장
잡으러 멀리 떠나고 뭐 얘 내인 못 잊고 뭐 혼자 있고 뭐 혼자 방황하고 참 안데르센 동화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쓸쓸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정서 집중적이고, 그 자기 정서라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뭘 가져야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요 현대 조건에 하도 뭐 없이 시작을 해가지고 뭘 가져야 되는데,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정서고. 그래서 연애 문학 같은 거 되게 세고, 사랑하는 정서, 타자에 대한 나의 욕망 같은 거 이제 강하게 가져야 되는데, 요 문화는 이걸 약간 더 멀리 둔다. 요 약간 더 멀리에 가진 어떤 뉘앙스. 거기서, 자, 요게 되게 재밌는 생각이고, 요거 아주 좋으니까, 연하쌤이 이제 정리해 주시죠. 지금도 약간 자기 객관화 이런 뭐죠? 메타인지 뭐 이런 거 뇌과학적으로 거리두는 네. 법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결국 진짜 가까이 있으면 거기에 빠져서 호적될 수밖에 없으니까 뭔가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발전하면 할수록 거리두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산호섬 사람들은 원초적으로 거리둬야 된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서 네. 아니, 이게 참, 지금 그 표현이 너무 좋네요. 감정은 그냥 가까이에 있는 거야. 오늘 그 두려움이 나에게 이런 표현 너무 좋은데, 요거를, 우리 문장 연습 몇 개 해둘까요?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디 써먹어보면 되게 좋겠어. 나에게 오늘 그 감정이 좀 가까이 왔어. 이런 거지. 내가 우울해. 내가, 어떤 어떤 정서를 갖고 있어.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가까이에 있어. 오늘은 이 정서가 나에게 가까이에 있고 이런 방식으로 이게 아주 좋다, 아주 좋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정리를 일단 여기서 딱 끊고 가겠습니다. 소유권이 처분권이 아니다. 거리 문제다.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자유로워지고 특히 정서에 대해 저걸 그냥 내가 이렇다기보다 그러한 게 거리 문제다. 거리 문제다. 소유는 거리 문제다. 모든 관계가 거리 문제다. 자식이 좀 가까이에 있다. 뭐 이런 게 참 좋네요. 그가 오늘은 멀어졌다. 이런 거. 아주 아주 좋고. 자, 그다음에 문제는 여기서 이제 내용이 하나 끊어집니다. 4부터는 이제 딴 내용이죠. 딴 내용은 그 4는 뭐냐면은 소유 대상과 소비 대상을 나눈다입니다. 소유 대상은 뭐냐면 갖고 있는 거고 소비 대상은 내가 써야 되는 건데 이게 더 들어가면은 소유 대상은 우리 집에 있기는 한데 이게 음, 아무튼 가지고만 있는 거라는 의미에서 그런 거고 그래서 4. 대부분의 식량 품목들 역시 인간의 소비 대상으로서의 측면보다는 소유 대상으로서의 측면이 강조되는 한 이러한 부류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소유 대상이 이게 지금 나랑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어떤 물건이 지금 나랑 좀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소유격을 나를 쓴다는 거예요. 이것도 거리. 그래서 그때 아구, 쿠비, 나의 얌, 아구. 자, 주술 문구들을 살펴보면 얌 창고를 구성하는 여러 부분을 열거할 때 아구, 나의 통나무방, 내 통나무방, 이래서 양 창고의 다른 부분을 가리킬 때는 가장 먼 소유대명사가 결합되는 데 비해서 이 한 부분은 두 번째로 가까운 소유격의 형태를 취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특히 양창고일 경우에 두 번째로 가까운 소유격을 취하는 게 있다. 창고 중에 이 통나무 방에는 가까운 거를 취한다, 거리적으로. 자, 5번. 소유격의 특별한 종류로 또 뭐가 있냐면,
소비할 대상으로서의 식량과 관련이 된다. 이럴 경우에 카구카. 그러니까 얌 한 덩어리를 두고 앞에 악으로 붙이느냐, 그 다음에 이 카구 캄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이게 소비할 거냐, 소유할 거냐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 얌도 얌이 관계에 있는데, 자, 쌓여있는 저작물이 생명 유지 수단이다. 그 다음에 강약함, 당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가 해석한 거는요. 특히 5번일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읽은 거에 따르면 내가 받은 것만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할 대상으로서의 무엇을 가리킨다는 거는 받았다라는 거를 갖고 가는 말이기 때문에 단지 가난하다가 아니고 그때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지만 너는 가족이 없네, 친구가 없네, 관계가 없네? 그래서 거지가 이제 모욕적이 된다. 그래서 요것도 받은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카고 캄 칼라가 그래서 이제 또 조금 확대되는데요. 이게 카고 캄 칼라가 내가 직접 쓸 수 있으면 되는데 첫 번째 특별한 의미는 누가한테 받았다고 두 번째는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먹으려고 하는 열매 뭐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더 일반적으로 의미가 확장되는 것 같아요. 받은 것을 강조하기도 하고, 그냥 뭐 먹으려고 하는 보통의 경우도 강조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7번으로 갑니다. 7번이 소유격의 네 번째가 뭐냐면, 이게 경제적 소유다, 소위 말해서. 그래서 4번, 그 다음에 5, 6, 6의 세트, 요 세 덩어리가 세트일 경우에는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고 제가 해석을 해봤고요. 7번 같은 경우에는 물질인데요. 물질인데 나, 당신, 그, 우리 이래가지고 물질에 대해서 법적 이렇게 되면 404에 토지, 집, 동산 법적 소유권을 따질 때 근데 이게 우리가 저번에 읽었던 것처럼 법적 소유권인데 들어가면 뭐그 집에 없고 뭐 이게 누나 건데 누나는 딴 데 살고 뭐 요런 거죠. 그래서 그 자, 소유권이 권리를 가리킬 때 그러면 톨리 이게 주인, 소유자, 조직자, 관리자, 예식의 주인 이렇게 관리자 이게 범위가 되게 이 톨리라는 말이 어, 관리자하고 주인하고도 다르고 근데 범위를 이렇게 가지나 봐요. 그래서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리 문제는 말루프스키가 그 저번에도 쓴 거지만 표면적인 언어를 가지고 보다 훨씬 더 그 맥락적으로 그 가족 관계에서 읽어야 되고 자, 요거는 어떠십니까? 물질적 소유 말고 여기서 또 한 덩어리 끊어집니다. 오케이? 소유권과 보유권을 구별한다. 사용권과 보유를 구별한다. 아니, 그 동네 부자 아저씨들 보면 거의 뭐 빈곤자처럼 사시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래요? 드시는 거는 뭐 참새 모이만큼 아, 먹는데 가진 거는 뭐 한 100원 된다. 뭐 이런 거를 좀 따로 우리가 구별해 본다면 어떨까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그 어른 김장아, 그거 보셨어요? 그 유행을 해가지고, 제가 그 영화 나올 때 보고, 그 진주죠, 진주. 그 진주를 제가 또, 좋아해가지고, 그 아는 지명도 나오고, 그 한약 부분은 저 아는데, 저 할아버지야? 그 할아버지가 소유인데, 그게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시니까요. 그런 생각도 이제 갑자기 떠오르고. 또, 유리쌤 어떠십니까? 소유권과 사용을 나눈다. 어, 주인이라는 말이 이제 이거 누구 거야 하면은 주인이 누구야라고 아, 할 때 임자. 이거를 뭐 하는 사람이 임자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네네. 먹는
임자냐, 갖고 있는 사람이 임자냐, 그렇죠. 아니면 이걸 관리하고 이걸 가지고 뭔가를 조직해내는 거, 뭐 행사를 조직한다든지 뭐 이런 네. 게 주인이냐, 그 분배 예식 뭐 이런 거를 다 포함해서 아니면 지역의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그런 것, 어떤 어떤 것이 주인일까, 뭘 하는 게 주인이냐, 이게 좀 다 달라지는 게 재밌는데, 그걸 먹는 자가 주인인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지금 여기에서 흐르는 좀 관점인 것 같아요.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다 이게 아니라 먼저 먼저 어떻게 조직하고 관리하는 게 주인이다 이런 좀 개념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구분을 해낸 게 마리노프스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아, 현실의 모든 그 맥락이 있긴 있지만 말리노프스키가 네 차원으로 분리를 해냈고, 근데 이게 트로브리안 데는 분명히 적용이 되고 있지만, 네. 다른 예를 들어서 영국이라든지에 갔을 때 이 네 가지 차원의 소유가 구분이 되는지는 좀 궁금하고, 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예. 선생님 질문은 음, 이 사람들에게 이 정도로 구별되어 보이는 이유는 말리노프스키가 생각했던 소유랑 좀 다른 맥락에서 물건의 임자권이 따져지니까요. 그래서 말리노프스키가 쓰는 이런 개념들은 영국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산호섬에도 통용되는 어떤 범주 안에서 누구 것이냐, 어떻게 나누냐 이런 거는 뭐 영국 사회만이 아니라 산업 사회만이 아니라 산호섬에도 쓸 수 있는 이제 큰 경제 용어를 가지고 말누스키가 작업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 완전히 영국식 경제학에서 쓰는 용어로 설명했다기보다 어쨌든 말노브스키가 이제 본 당시 스스로 말씀하시듯이 산호섬 자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애쓴다. 이 사회 자체에 그 사회에 속한 자의 관점에서 유럽으로 말하는 거다라는 거를 강조를 하니까요. 그런 의미 이제 중요하고, 전 앞부분에 유리쌤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좋네요. 뭐 하는 애가 임자냐의 그런 방식으로 이제 언어가 번역되는 게 좋고, 그게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대상이 이렇게 이제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임자를 붙여가면서 이제 말해지는 것도 재미가 있고요. 그, 음, 그러니까 그 ям이 아마 누군가의 소유였다가 누군가의 사용이 될 텐데, 그 얌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를 부르는 말들이 이제 달라져 가는 거죠. 그 얌의 관점에서. 근데 얌은 누군가에게 늘 속해 있지만 그 누군가가 다르다, 다른다. 그 물건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누가 쓰는 것이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여기서 405쪽에 이제 9번으로 갑니다. 9번도 아주 중요한데요. 이게 기술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기술력. 이거는 토가바, 토카비, 뭐뭇을 휘두르는 자. 아까 토가 사람을 말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자인데, 소유권보다는 장인이, 기능공이 기술적 통제력?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읽어온 것 중에 통제력이 떨어지는 애들이 있었잖아요. 그 투어워시 이러면은 기술이 최고로 가 있는 거고, 기술을 장악을 하는 사람한테 요거를 붙여주는 거니까 기술이 뭐 어설프다 뭐 이러면 아예 이름이 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니 지금 요게 그 재미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저희 집 밥솥 있지 않습니까? 밥솥. 저희 집 밥솥 같은 경우에 제가 소유도 하고 쓰기도 하는데 제가 휘두르지는 못하잖아요. 제가 그 밥을 잘 못한다고 뭐 가정을 이렇게 하면 어떤 기술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9번 같은 경우는 어,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용한다, 소비하다라는 것 말고 실제로 그러니까 소비인데 쓴다는 문제에 있어서 이제 좀 더 설명을 하고 이건 장악력이다, 장악력. 능력 개념으로 소유권을 가져간다, 능력 개념. 이것도 재미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9번이 끊어집니다. 말급스키가 책을 어떤 방식으로 쓰는지도 잘 드러나죠. 개념을 정의하고 피해가고 범위에서 하나하나씩 지금 정리해가면서 쓰십니다. 특히 뭐 번호를 막 붙여가는 거니까요. 이 기술에 대한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켄쌤? 장인 기능 공예. 그러니까 요거는 아무 물건이나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 사람이 아니고 반드시 기술을 아주 훌륭하게 쓴 사람에게 붙는 물건에 해당할 때만 어설프면 아예 그 이름을 못 붙여. 오케이, 네. 네, 아까 밥통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우리는 뭐 휘두르는 게 없네요. 그런 능력이 아니, 점점 뭐, 더 폐화되고 있네요. 아니, 그냥 휘둘러. 휘둘러, 이럴 때, 뭐, 김문 작가라고 하면은 거기 이제 뭐, 휘두르다 이런 거 붙이는데, 뭐, 저는 그냥 그거는 그 막대기가 하나 너한테 있는 거고 뭐 요런 거죠. 연필 같은 게 하나 네가 그 앞에 있는 거지. 거기에 소유격을 안 붙여주는 거예요. 저한테 연필이 있는데도 소유격으로 제 연필을 다른 사람들이 불러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를 휘두르는 능력이 별로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집에 물건이 있는데 나도 제3자도 그걸 내 거라고 쳐주지 않는 거잖아요. 왜냐면 능력이 부족해요. 아니, 이거는 저는 9번도 진짜 읽다가, 이게, 내 거 아니야? 능력이 부족한 거야. 그 밥솥 내 거 아니야. 이런 거, 어떠십니까, 유리쌤? 이제 어떤 도구를 휘두른다. 실력도 너무 좋지 않아요? 도구는 훌륭한데 점점 도구는 훌륭해져 가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노트북을 또 사야 되냐 막 이게 맞아, 노트북 맞아. 근데 이게 휘둘러지지가 않고 이게 가격만 많이 계속 올라가고 또 계속 사야 되고 근데 산다고 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휘두르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앞에서도 이제 마술 지팡이를 휘두르는데 그래서 저, 그거 중요하네. 그것도 네, 지팡이네. 휘두른다. 그러니까 그렇죠. 지팡이 마녀의 빗자루는 농경 모델인가 봐. 죄송해요. 네, 유리쌤 가세요. 아, 네? 뭐 넘겨 아니, 아니. 너무 그 아이디어가 좋아가지고. 마녀가 지팡이를 왜 휘둘러요? 전 늘 그 지팡이에 대해서 깊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 이게 원래는 땅 두드리다가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금 휘두르다는 점에서.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휘두르는데, 네, 휘두른다는 말이 그러고 보니까 앞에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게 휘두르다가 기술 용어네. 밥솥을 휘두르며, 칼을 휘두르며, 우리는 기저귀를 휘두르게. 어, 그래서 이리, 네, 너무 재밌네. 그래서 휘두른다는 말에서 이제 기억나는 거는 앞에서 훌륭한 정착자란 뭐 그 말 자체가 일반 영어로 밭에서 휘두르는 자를 탁월하다고 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네. 그러면은 그 반대말로 서투른 경작자는 밭에서 녹초가 된 자라는 뜻이라는데 그러면 휘두르다의 반대는 그걸로 녹초가 잘 못 휘둘러서 녹초가 된 자를 말하는 건가 보다. 예, 그리고 그런 평범한 지팡이, 진짜 뭐 아무것도 아닌 굴러다니는 것 같이 생긴 지팡이지만, 그거를 휘두르는 자에 그렇지. 의해서 훌륭한 주술이 걸리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휘두른다는 말 기억해보고 싶어요. 전에 휘두르다 이거 가져갑시다. 휘두르다. 그러니까 뭐 너무 동화일학이에요. 언어의 맛을 음미하고 말을 하는 인간을 이해하고 그 이야기라는 거를 막 생각하는 게 이제 좋은데 휘두르다와 두 번째 그러니까 저 평범한 막대기를
휘두를 수 있는 자에게만 그 막대기의 소유권을 주고 그 기진맥진한 농부한테는 소유권을 안 줘. 걔한테 막대기가 있는데도 이러니까 이 소유라고 하는 게 휘두르다는 그 발음도 그렇고 되게 영어는 뭡니까? 일본어는 뭐고 막 이렇게 왠지 붕하는 바람도 느껴지고 막 그게 활력 같은 생각도 좀 드는데 요런 거에 만국 공통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만든 거죠. 노트북에도 저는 그 전화기도 생각이 나요. 전화기에 제가 쓰는 기능은 카톡과 전화 받는 거예요. 사진 좀 찍고. 도대체 저한테 그러니까 노트북에 왜 이게 뭐 한글밖에 안 쓰는데 이렇게 많은 기능이 필요가 없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 기계가 가진 능력에 뭐 100분의 1을 쓰기 때문에 우리 집에 있지만 여기는 톨을 안 붙여줘.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게 있어도 기술적 장악력이 부족할 때는 소유했다고 보지 않는다니까. 이런 거에는 이게 되게 되게 재밌네. 그 집에 물건이 되게 많아. 근데 이모님 부려가지고 다 시켜먹고, 시켜먹고 아니면 시키시고. 그 다음에 자기는 뭐 할 줄을 몰라. 그럴 경우에 갖고 있다라고 안 한다. 요런 거고요. 요러면 옥현쌤 어떠십니까? 저희는 진짜 휘둘림을 당하고 사는 것 같아요. 당해, 당해, 당해. 네, 뭐 노트북 조금 고장 나면 그냥 벌벌 떨고. 벌벌 떨어. 지 건데 벌벌 떨어. 이거 너무 겁나지 않습니까? 저 버튼을 누른다는 게 이거 어떻게 되지? 어, 그리고요. 음. 하여튼 소유라는 게 우리는 그냥 내가 갖고 있다 이거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참 여러 가지로 쓰이는구나. 재밌네요. 요, 옥현쌤, 요게 옥현쌤 과제로 어떠십니까? 글을 쓸 때 정말로 결과적으로 보면 아무 자의식이 필요 없는 게 그냥 이제 이번 주에는 요 일을 하는 것 같다. 이게 좋아요, 이게. 내가 원래 그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냥 이번 주엔 이게 나한테 가깝게 왔기 때문에 거기서 좀 하면 돼. 원래 내가 이 문제에 관심이 있었고, 이거 에세이 발표하면 그런 얘기 또 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무슨 의미가 있지? 그 생각이 제가 들고. 자, 그 다음에 연하쌤 어떠십니까? 이 많은 그 육아용품들에 내가 도대체, 그런데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물건들의 세계지 않습니까? 연하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물건도 그렇고, 이제 돈도 그렇고, 좋네. 돈이 더 좋네. 끌려다니잖아요, 사람들이. 네네네. 아, 걔가 나를 휘둘러. 돈이 나를 휘두르고, 어, 돈이 전부라고, 지금 돈이 전부인 세상이라고 생각하니까. 저번에도 계속, 그 친구들 중에서도 만나면 계속 돈 얘기만 하는 친구가 있고. 어, 나는 그 돈을 뭐, 사람을 봤을 때는 많대? 너무 잘 사는데, 어때? 그들의 기준은 또 더 높은 사람들만 보니까, 그냥 거기에 계속 휘둘려지고. 그러니까 계속 돈이 자기를 소유하게 되는 느낌. 그러니까, 산호섬에는 그런 문법은 없어. 산호섬에는 물건이 휘두르다의 주어가 되는 언어 용법은 없어. 근데, 야, 우리는 이게 산호섬에는 없는 문법인데, 물건이 나를, 이런 거가 재미있네요. 이게 휘두르다 이런 단어도 너무 좋고, 휘두르다의 반대말은 그러니까 이 단어가 그 활력하고 관련이 있고, 기진맥진이라는, 정말 너무 신선하네요. 이런 단어가 신선하게 오는 게. 그래서 9번 중요하다. 이게 제가 준비했던 것보다 더 재밌게 지금 얘기가 진행이 되는데. 요즘에 그런 용법이 없다니까. 세상에 사람이 물건의 자리에 간다니. 이거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들으면 산호섬 사람들이 저게 지금 문법이 저게 진짜 너무 이상한데? 왜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 주변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휘두른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무리 없어.
그런 사람도 내가 소유했지 약간 그렇게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아. 그걸 뒤집어서 생각하는 뭐 몇몇 고비 선생님이 아무튼 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끌려다닌다고. 네. 예, 예, 예. 그리고 근데 대부분 이게, 주변 사람들은 이 용법 자체를 진짜 생각을 못하고 내가 소유하고 있고 내가 휘두르고 있고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거고 막 약간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한 발짝 뛰어서 이렇게 다른 문화권이랑 비교해보면 우리가 휘둘려진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이게 아주, 아주 좋은 주제고, 되게 역설적이네요. 그러니까, 그, 진짜로 소유가 중요해요. 영어에서 시제나 수가 발달하잖아요. 시제와 수가 발달하는 언어가 근대 언어의 특징이고, 시제와 수를 발달시키려면은 표음 언어가 매우 편리해요. 그 언어 있지 않습니까? 알파벳을 제일 먼저 쓴 나라는 페니키아. 그 알파벳이 표문자잖아요. 근데 페니키아는 원래 상어업이 조금 발달했었어요. 지금 우리가 쓰는 말은 제가 그 첨삭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자신이 글을 쓸 때도 훈련을 어떻게 하냐면 주어 동사 맞추는 거예요. 이 행위가 그게 지금 아까 이제 선생님 그 자체가 소유격을 많이 갖고 가는 거죠. 이 동사가 누구에게 속한 거냐. 이 그러니까 되게 음, 소유격을 발달시키는 방식으로 글 쓰고 말을 할 때도 그 주어가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이제 말하는 훈련을 할 때에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술 구조가 소유격으로 대단히 발달해 있는 문화인데도 어떻게 삶이 주어를 그렇게 강조하는데도 돈에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문장 훈련, 말하기 훈련이 강화된 시대인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물건이 주인이 된 방식으로 사고를 하는 건 어떤 이게 그 뭐랄까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뒤집어 보려면은 한단 그런 역설이 있고 이걸 뒤집어 보고 싶은데 뒤집어 보려면 그게 이제 어렵죠. 왜냐면 어떤 언어 패턴에 갇혀 있어가지고 뒤집어 보기가 이제 잘 안 되고. 연하쌤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갇혀 있는지를 계속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 그럼. 네. 그냥 뉴스 같은 거. 정치인들의 말들도 그냥 그 시대에 갇혀서 있으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물론 제가 뭐 빠져나왔나 싶기도 하고 저는 또 어디에 갇혀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럼요. 또 그러면서 아까 문화도 그렇고 시대도 그렇고 진짜 어디에 갇혀 있느냐 이거를 아는 게 뭐 언어적인 이런 연구를 하는 건가 싶기도 하네요. 문화인류학? 이 인류학의 가장 큰 의미는 타자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거고, 나 아닌 세계가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호 쌤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어디에 갇혀 있다고 계속 생각해가는 사고 훈련이라서 아주 좋죠. 그래서 우리가 휘두르다를 가지고 엄청난 데에 도달을 한 것 같고 소유 문제, 능력 문제, 기술 통제권 요까지를 일단 해보면서 참 재밌는 데서 끝냈네요. 여기는 그런 문법이 없어. 그 앞에 뭐 두는 문법이 없어. 이런 거 좋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화폐가 발달하기 어렵겠구나 싶다는 생각도 이제 즉각적으로 들고. 그 다음에, 자, 10번이 중요합니다. 이제 끊고, 10번, 9번, 10번 사이에 이제 한 줄 끊고, 이게 올라, 이제 계속 나옵니다. 몸통이라는 단어, 그래서 원인 이유라고 해가지고, 이 단어를 중요하게 쓴다. 그 다음에 406, 11, 어떤 거, 정의가 있는데, 맥락이 중요해가지고, 우리는 헷갈리지만, 그 사이는 하나도 안 헷갈린대요, 단어가. 발화 상황. 그 다음에 12, 12가 톨리 푸아이푸아야. 그 공동체 구성원의 울로 푸아이푸아야.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톨이 이게 공동체 구성원. 그 다음에, 어, 참, 이게 콤마 잘 찍어야 되겠네요. 유리 쌤 어떻게 찍으면 됩니까? 네네. 여기 어디죠? 톨리파이파야? 네네. 는 내 땅. 아니, 울로 푸아이푸아야는 내 땅. 네. 마 푸아이푸아야 씨는 우리 땅. 네. 울라 바이세 푸아이푸아야 아카마이세는 이 땅은 우리들의 기반. 네. 그래서 톨리파이파야가 이 모든 걸로 대체될 수 있다. 이렇게 문장 전체를 보면은. 그렇죠. 이렇게가 세트고. 그래서, 음. 아니, 이게 이제 재밌는 게, 내 땅, 우리 땅, 우리들의 기반이 같다. 어떤 조건에서, 그러니까 나랑 우리가 같아지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토아시나 주술사의 경우도 내가 휘두른다인데 우리가 휘두른다가 되고 이렇게 이제 나랑 우리라고 하는 것이 동격으로 쓰이게 되는데 407의 둘째 줄 이런 표현이 신화적, 경제적, 법적 권리 주장을 복합적으로 나타낸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그러니까 저 사람 거다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 거야가 되기도 하고 내 거야라고 하는데 우리 거야 되기도 하기 때문에 누가 말하는지 어떤 걸 보고 말하는지 어떤 조건에서 말하는지에서 소유가 그 단수냐 복수냐가 드러난다. 그 다음에 13번 남자에게 할당된 소고액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는 남자에게만 해당하는데 이게 뭐냐면 농사가 남자만 짓게 돼 있었잖아요. 여자들은 왜 그 주변에 이렇게 좀 그 잡초 뽑고 주변 거 조금 덜어내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학 활동과 관련했을 때 또 이렇게 지어서 그 다음에 이제 408. 그러니까 일반 용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본, 노동, 작업 이게 다 없다. 모든 게 구체. 그 다음에 15번 노동의 보답.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어, 뭐 덕분에에 해당하는 거에 또 지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끊어져서 16번 분배에 관한 용어가 아주 많다는 거를 인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 용어 중에 소유에 대한 용어는 소유격으로 보는 건데 누구 거냐가 맥락적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공동체의 것에 대한 언어가 강조되어 있고 거기 이제 용어가 풍부하고 두 번째 말리프스키가 이렇게 보고 가는 거는 분배 용어가 되게 많다. 그래서 아까 그 옥현 선생님께서 분배한다 그러면 되게 안 좋은 뉘앙스가 있는데 이거는 분배의 세부 용어가 많다는 게 재밌다. 그리고 좋죠. 뭘 들고 나누느냐, 뭐, 누가 나누느냐, 누구를 위해 나누느냐, 이거 다 다르다. 그 다음에 17에서, 그래서 선물일 경우에 또 용어가 많다. 누구 줄 때. 그러니까 이 챕터 어떻게 되면, 가지는 문제를 얘기를 하다가, 나누는 문제를 얘기를 하다가, 이게 경제 용어인데, 다 주술과 관련돼 있으면서, 이게 주는 용어가 되게 많다. 이렇게 가죠, 전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요걸 참 재밌는 부분이 준다에 해당하는 용어가 많다는 거잖아요. 뭘 주냐, 언제 주냐, 누구 주냐 이런 거.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구니에 준다, 뭐, 그 409에 보면은 호비시. 그게 친척 남자가 준다, 뭐, 친구에서 친구가 준다, 라쿨라 보아이마. 양을 풀어준다, 뭐, 이 재밌죠. 준다에 대한 행위가 많다. 그러니까 분배도 많고, 그러니까 증여에 대한 것도 많고, 옥현 쌤 어떠십니까? 이게 어휘가 많다는 거가 재밌다. 자, 옥현 쌤? 뭐 아까 가지는 것도
이미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가지는 것도. 남 줄 거, 그러네, 내가 그러네. 쓸 거. 그렇지, 그렇지. 예. 아주 좋네. 전체적으로 분배랑 관련된 건데, 이렇게 가져가는 게 좋고, 또. 그런 할 말은 없습니다. 예, 예, 예. 네. 유리쌤 어떠십니까? 저도 막 지어내서 지금 말하려고. 지어내면 돼, 지어내자요. 잘, 재밌게 지어내자요. 네. 그러니까 아니, 주다라, 네. 아니, 그러니까 가진다는 말이 그냥 혼자 가지는 게 아니라 이게 배타적이지가 않고 주는 것이, 그러니까 가진 것이 주는 것이, 주는 것이 가지는 것이 되는 게 재밌고요. 그러니까 풀어낸다는 말도요, 재밌어요. 왜냐면 소유가 거리에 따라서 네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그게 약간 살살살 풀어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좋네. 좋네. 네네. 추상적인 것을 가장 가까이에 두고 점점 풀어내서 가장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게 가장 먼 거리에 있거든요. 그러면은 주기가 네, 쉽죠. 근데 네네. 주는 것은 실제적인 것을 주는 것이지 내 마음을 주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거를 준다. 마음은 내가 가지고 있고 가까이 그리고 된다. 예, 그래서 나누는 그러니까 가지는 것이 혼자 그렇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 결국 가지게 되는 것이고 주는 것이 가지게 되는 것이다. 되게 말을 하니까 진부하긴 한데 근데 그렇게 어쨌든 순환 고리가 있는 것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세련되게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자화자찬이 자화자찬. 그게 뭐냐면은, 주다의 용어가 많다는 거는 받는 장면도 많은 거잖아요. 누가 썼습니까? 세련됩니까? 근데 흥미로운 거는 받는 용어가 많다는 설명은 없네요. 이게 지금 이 사전을 보는 게 책은 여기서 끝나요. 책은 여기서 끝나는데 요런 게 이제 해석의 포인트가 아닐까요? 예를 들면 받는 용어가 많을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다 이게 주는 자로 자기를 가져가기 때문에 주면 누군가는 받고 있잖아요. 이게 그냥 산호섬을 가정해 볼 때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유리쌤 주니까 받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어휘는 주는 어휘가 많다는 거면은 이 문화가 어떤 일에 대해서 더 가치 평가하느냐면 주는 거에 대해서 아니, 동시사건인데 같은 일인데 그러니까 쿨라 같은 경우도 서태평양은 그 책을 다시 봐야 되겠네요. 이 전체가 주고받다 게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관련이. 그럼 유리쌤 어떠십니까? 오, 콜라가 그 서태평양에서 나오는 용어예요. 아, 그 쿨라라고 해가지고 주고받는 거대한 게임입니다. 근데 그게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주고받는 거대한 게임인데 말리노프스키가 말리노프스키는 주고받는다의 거대한 게임을 설명했는데요. 말리노프스키에게 영향을 아주 많이 받은 마르셀 모스가 받는다를 강조한 게 아니고 주다를 강조해서 증여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맥락에서 주다라는 것의 의미를 말세무스가 아주 강조합니다. 그게 말세무스 책의 끝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부자들은 그냥 공동의 부의 회계관리원 같은 거야. 공동의 부의 관리자야, 부자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진 모든 부가 모두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단어가 증여라는 단어야. 이렇게 이제 마르셀 모스가 가져가는데 그 아이디어는 말리노프스키로부터 온 거고, 말리노프스키가 주다를 특별히 강조한 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런데 이 연구의 결과로 이 산호섬을 보면은
산호섬 사람들은 주는 자로 자기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오늘 이 부분 아닐까? 받는 자 거지 싫어하잖아요. 그거 안 돼. 그 받아야만 된다는 거는 치욕적인 거고, 그 준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도 있고. 그럼 유리쌤 어떠십니까? 음, 아까 문화인류학? 인류학이라는 것을, 어, 말을 잊어버렸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로 자기를 설정하는 그런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너무 네, 흥미롭고, 근데 이제 그냥 준다라고 생각할 때, 이제 주는 게 달라! 이렇게 하는 적은 제가 많은데, 어쨌든, 준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없어서가 그럼요. 아니라, 준다는 네, 거에 딸려오는 온갖 그 일들이 좀 복잡하기도 네, 하고, 아유, 안 주고 말자, 막 이런, 알지. 퇴복할 정도로 움츠러들 정도로 준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이제 자신감도 필요하고, 확신도 필요하고, 철학적 근거도 필요하고, 혹은 이런 문화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되게 하는데요. 근데 이제 증여론, 그 마르셀 모스가 한 그 증여론에서 앞부분만 읽었을 때, 준다라는 것이 의무로 네네, 걸려서 네.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하고 주어야만 하는 그런 의무에 걸리는 것을 강조하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 무슨, 아무리 어려워도 모든 장애를 뚫고 주어야만 한다. 그 상황에. 네. 그런 말이 좀 기억에 남기도 하고요. 이체하니까 이제 정말 제가 돈을 얼마나 허투루 쓰는지 이 책 연구실에도 있고 필요할 때 딱이 써야 되는데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나한테 왜 안 주나 뭐 그냥 사랑을 더 달래 나를 더 예뻐하세요 나한테 뭐 더 주세요 그것만 해도 아니 왜 받으려고 길을 써 주는 사람이 돼 요것도 참 큰 메시지 같고요 뭐 그런데 문제는 준다는 것이 갖는 어마무시한 그 능력, 줄 게 있어야 되고, 경우를 따져야 되고, 철학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이게 지금 유리쌤 하신 말씀대로 받는 거는 능력 개념이 안 들어가는데, 이 증여론에 따르면 받는 거는 그냥 거절할 수 없다, 여기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려면 그는 아주 많은 계산을 해야 돼요. 때, 시간, 뭐 조건. 그러니까 주다는 거는 엄청난 능력 개념이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세미나는 여기서 끝나는데요. 오늘 여기서 이 뒷부분에 신화하고 옥현 쌤이 해석을 그 1권 1권 댁에 계시죠? 제 무거운 책 가져오라고 말씀드렸는데 1권 표도 못했네. 쏘리. 근데 책 갖고 있으면 좋잖아. 왠지 공부가 1권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요 끊어진 여기서 다음 주 6부 이렇게 갈 텐데요. 이게 오늘 한 것 중에 정말로 재밌는 부분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 아까 기술과 관련해서도 능력이다, 능력. 휘두르다의 능력을 되게 강조하고 있고, 어, 준다는 것이 강조되는데도 역시 능력이 중요하고, 전 능력이라는 요 부분도 좀 가져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옥현쌤이랑 오늘 못하는 것 중에 그 서로 이렇게 일본에 보면은 나 무시해? 이래서 이제 막 게임을 벌이는 그 장면에 그 의뢰 언어를 이제 뒷부분에 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냐면은 우리 주술이 네 주술보다 훨씬 훌륭해라고 하는 그 능력, 주술을 잘 발휘하는 능력의 배틀이었기 때문에 왠지 미신에 기대면 되게 수동적이고 뭐 그런 뭐 이렇게 그냥 사주명리에 그냥 뭐 딱 붙들려 가지고 이런 게 아니고 이걸 자체가 이제 능력 개념과 관계되는 이것도 좀 지금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는 언어에 대해서 소유에 대해서 그다음에 주다까지를 온 장엄한 시간이었는데요. 돌아가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 보면서 다음 주에는 좀 얘기거리를 어 그 다음 주에 7부에 있는데 힘을 많이 지금 저의 생각은 우리가 많이 안 들여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에 공부 범위는 6부로 한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책의 여기를 다시 가자라는 거를 좀 준비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글 쓸 거 준비하고. 자, 오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하쌤 어떠셨습니까? 마지막에 이제 주는 게 엄청난 능력이고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어, 되게 마음에 와닿고, 그러니까 뭔가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이상형이나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아, 날 많이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좋다. 뭐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왜 다들 받으려고만 하고, 주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되게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끔씩 되게 사랑을 준다는 표현을 하는 그런 말들을 해서 어떤 영화 감독이 약간 자기를 너무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한다고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뭐 영화 캐릭터의 주인공이라고 막 생각한다고 그러면서 되게 사랑하려고 했을 때 되게 자세하게 보고 그 사람의 그 디테일한 그런 것들이 되게 사랑스럽게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조금 약간 해자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그게 능력이구나. 내가 줄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뭘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갑자기 유리쌤한테 받은 쌀이 생각나네요. 를 못했다, 내가. 그, 이 참 중요한 테마고, 일차적으로 그 증여론을 준다는 것 자체가 관계가 있다는 거고, 줄 사람이 있다는 거고, 그게 주고 싶죠. 근데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뭐, 반려도 없고, 아무도 없어. 하고 싶지. 그것도 조건이 안 받쳐줘. 그, 애를 키우고 싶죠. 근데 길 가는 애들이 나한테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뭘 키워줘. 이런 것도 있고, 노인을 돌보고 싶죠. 노인이 안 보여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근데, 그래서 그거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 자뻑의 황제이신 니체께서 나는 보답하고 싶습니다. 보답하고 싶다고. 뭐, 요런 뉘앙스죠. 주다라는 게 이제 증여론이 뭐냐면, 받았기 때문에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호설에서 읽는 것도, 그러니까 그 연하쌤이 주신 그 훌륭한 포인트 제가 이제 한 스푼 얻는 건데, 내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는, 그러니까 유리쌤한테 받은 쌀 생각이 나고 하셨잖아요. 내가 받았기 때문에 준다라고 하는 요 조건절에서, 이 진짜 왜 받아가지고, 이걸 포함을 가지고, 그러니까 잘 받아서 이렇게 이제 준다 이런 거 강조, 하고 싶네요. 뭐 준비를 더 했는데 까먹었고요. 유리쌤 어떠십니까? 네. 이제 주는 게 어려운 거는 이제 받는 사람한테 마음의 빚이 되기 때문에 주는 게 어려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주려고 했을 때 이제 나의 주는 위치에 나를 둘 때 나 자신의 취약함 때문에 내가 이거 줬는데 왜 보답 안 해? 막 이런 거에 휘말려 갈까 봐 네네네네. 나의 네네. 나약함 때문에 또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근데 주고 싶다를 보답하고 싶다라고 바꿀 때 그 빚이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답하니까 네네네. 내 빚도 해결되고, 받는 사람도 나한테 빚을 지는 게 아니고, 저 사람 빚갚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게 다는 물론 아니겠지만, 네, 보답한다라는 말이 큰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그, 조금만 더, 네, 죄송합니다. 잠시인데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그 인정 욕망이라는 게 너무 태거해가지고, 내가 못 쓸 것 같으면 에세이를 안 써. 그럼 못 쓰면 그냥 들으면 되는 거고, 내가 칭찬 안 받을 것 같으면 시작을 안 해. 어떤 그 완벽주의, 금욕주의, 이런 게 이제, 어, 뭐 그런 풍경이 이제 익숙하죠. 근데 왜 나는 인정해주는 사람일 수는 없는 걸까? 인정을 주고, 박수 쳐주고, 뭐, 이런 것도 생각이 하나 들고, 그 다음에 증여론이라는 책이
마리노프스키로 왔기 때문에 그 서태평의 항해자 이게 좀 더 저는 그 공부 더 하고 싶은 책입니다인데 증여 게임 주다받다의 게임을 모스가 정리하는 건 최소 3화만 돼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 이자 관계에서 주다받다라는 건 매우 위험하다. 콜라의 주다받다가 그 다중심적인 주다받다로 설계를 하지 않으면은 위험하다. 일단 여기까지 이제 제가 말씀을 하나 드려보고요. 유리쌤한테 받은 걸 연하쌤이 유리쌤한테 돌려드리면 이 둘은 관계가 끝나요. 스라스레 위험해. 근데 이거를 삼자를 하나만 더 넣어도 이게 되게 안정화된다라는 논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셀 모스의 황금수는 3이고, 그 다음에 모든 좋은 관계는 홀수여야 되고, 최소 3이어야 돼요, 최소. 둘이 친하잖아요? 그 빨리 하나 집어넣는 게 나아요. 싸우더라고 해도. 그게 관계를 안정화시킨다. 그러니까 자식을 낳아라 이게 그냥 농담으로 어른들 하신 말씀이 아니고, 둘은 이제 위험하다. 이런 게 있고. 또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감정도 오늘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냥 이제 제가 오케이 말씀 드릴 건데, 제가 마지막에, 이자 관계에서 주고받다가 위험한 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침의 소새끼가 마음이라는 소설에서, 어떤 제자가, 그 소설에서 어떤 학생이 어떤 선생님 가르쳐 주세요 하고 막 쫓아다녀요. 근데 그 선생이라는 캐릭터가 나는 이런 거 정말 싫어한다고. 발밑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머리 위에 군림하려고 하게 되어 있다라는 그 문장이 있어요. 그 지금 이 동아인류학과 전혀 상관없는 맥락에서 제가 이제 어떤 제가 떠오르는 생각을 드리는 건데요. 주다라는 것은 매우 어렵고 위험한 일이다. 매우 어렵고 위험한 일이다. 주는 자는 반드시 반대급부를 원하기 때문에 주는 게 그냥은 안 끝난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유리쌤께서 그러니까 회로라는 단어를 이제 말씀하실 때 주신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주다 받다, 이런 게 이제 계속 일어나는 어떤 관계가 필요하고, 뭐, 그에게 하나 생각이 들고, 토시를 분석하는 거 이제 다음에 하죠. 다음 주에 좀 더 하기도 하고요. 주는 자 중에 으뜸, 주술을 가장 잘 쓰는 자 중에 으뜸이 토시 있고, 그다음에 주술사인데 그는 완전히 자기 소외되어 있고, 그 굶어야 되니까요. 소부에 걸려 있으니까. 이제 주려면 소부를 걸어야 돼요, 자기한테. 이런 거 이제 제가 언뜻 떠올라가지고, 전반적으로 산호섬의 윤리학, 이런 것도 떠오릅니다. 자, 마무리 옥현쌤이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게 그 주다랑 받다랑 한꺼번에 있는 건데 이게 어디에 서느냐에 따라서 이게 포만감이 생기고 안 생기고 주다에 어, 서면은 정신적 포만감이 그 막 네, 심리적인 그런 인생을 느끼는데 바다에 있으면은 이게 완전히 국어라고 이런 삶이고 그리고 요새는 막 국가로부터도 받으려고 하고 부모로부터도 받으려고 하고 뭐 네, 국가로부터 받으려는 거는 뭐 혼인신고를 안 해서 애를 낳고 뭐 미혼모로서 뭐 더 뭐 양육비를 받고 막 이런 생각까지 하는 시대여서 왜 이렇게 우리는 정신적으로 이렇게 허덕이지?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참 생각거리가 많은 주다받다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세미나에 소유에서 출발해가지고, 결국은 여기에 이른 거고, 전체 그림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네요.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